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세 가지 근육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근육들에서부터 우리 몸의 노화가 시작되고 노년이 어느새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문을 열면 안타깝게도 근육들은 예전의 젊음과 신선함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젊음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늙는 것을 멈추고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요? 벌써 여러분이 이걸 묻고 싶어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근육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을 멈추고 반대로 되돌리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찍으세요. 사진 속에서 누구를 보시나요? 25에서 30살 정도의 나이 든 사람인가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본 후에는 그냥 이 운동들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극적인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볼에 홍조가 돌고 흰머리가 빠지면서 젊고 곱슬곱슬하며 민들레처럼 싱싱한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납니다. 주름이 펴지고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탄력 있고 신선하며 죽은 깨가 있는 피부로 바뀝니다. 자, 이제 말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근육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흉쇄 유돌근입니다. 왜 이 근육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는 경동맥이 위치해 있고 이 근육의 긴장도에 따라 머리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혈액 공급 상태도 이 근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흉쇄유돌근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머리를 돌릴 때 약간 긴장될 수는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바로 흉쇄 유돌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약간 옆으로 돌리거나 기울이면 이렇게 근육의 윤곽이 드러나고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동작들은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쳐다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럴 때도 근육이 조금만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립보행하는 신체 구조는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쿼드로버라면, 예를 들어 고양이처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쿼드로버이거나 혹은 하비오스, 취미로 목마타기를 하는 사람라면 혹시 보고 계시다면 인사드립니다. 그때는 이 근육들이 작동했을 겁니다. 쿼드로버들은 그렇고 하비오스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발로 있을 때 고개를 돌리면 이 근육들이 꽤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 발로 걷는 운동을 즐기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이 근육에 어떻게 꾸준히 자극을 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육은 승모근입니다. 이 근육의 특징이 뭘까요? 이 근육도 사실 네 발로 걷는 사람들에게조차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팔을 뒤로 움직여야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팔을 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쫓아낼 때 정도만 그렇죠. 누군가가 뒤에 있을 때, 쫓아낼 때만 그렇죠. 한마디로 일상생활에서는 팔이 뒤쪽에서 움직이는 동작이 없고, 특히 뒤쪽이면서 위쪽에서 움직이는 동작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승모근은 일상적인 움직임에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깨가 앞으로 쏠리고 팔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팔에 힘이 빠지는 현상도 생기는데 이는 소흉근이 혈관신경 다발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팔의 색깔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팔이 푸르게 변한 것을 보면 하얗게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혈관신경 다발이 눌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팔과 어깨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갈비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호흡이 나빠집니다. 나쁜 호흡이 수명을 연장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도 반드시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똑바로 서보려고 하면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 부위,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리고 허리 부분의 척추도 움직임이 둔해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똑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복직근의 윗부분이 심하게 짧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검상돌기, 흉골의 위치함과 배꼽 사이의 거리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반면에 치골과 배꼽 사이의 거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즉, 골반과 흉곽의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이게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나쁜 현상입니다. 거리가 줄어들면 흉곽과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부 장기들이 아래로 처지게 되어 그 기능이 저하되고 인대 장치의 긴장도도 변하게 됩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간에도 인대가 있고 위에도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 안에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겨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 점막의 신경 지배가 방해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내부 장기가 처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Поэтому, чтобы этого 이런 현상을 피하고 정상적인 위치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이 거리를 늘려야 하고 또한 갈비뼈의 움직임을 개선해야 합니다. 폐 환기, 혈중 산소 농도, 그리고 복부 장기의 기능이 모두 더 최적의 상태와 기분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운동복을 입고 싶어지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운동은 상부 승모근을 위한 것입니다. 이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서 어깨가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작은 롤러를 하나 준비하세요. 길이는 이 운동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 롤을 엉덩이 사이, 천골 부위의 약간 위쪽에 놓고 벽에 밀착시킵니다. 그런 다음 손을 뒤통수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할 일은 팔을 뒤로 젖혀서 팔꿈치가 벽에 닿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팔꿈치가 벽에 닿도록 해보세요. 이때 롤이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만약 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골반을 돌려서 이 동작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반을 고정하면 필요한 근육이 제대로 쓰이고 어깨뼈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10번 반복하세요. 롤의 길이는 팔꿈치가 벽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맞추어야 합니다.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하세요. 제가 쓰는 것과 비슷한 롤러를 고르세요. 이 정도 길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하세요. 팔꿈치로 벽에 닿도록 하세요. 한쪽은 동작이 더 쉽고 다른 쪽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뒤로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으로, 바로 반대쪽으로 번갈아가며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을 할 때 승모근 윗부분에 긴장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부위는 평소에 거의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상당히 약해지고 어깨가 점차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강한 어깨를 지탱할 수 있도록 승모근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могучие плечи. 다음 두 가지 운동은 누운 채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Так вот, ложитесь на спину. Для грудины ключично-сосцевидной мышцы. 흉쇄 유돌근 운동을 위해 등을 대고 누우세요. 첫 번째 운동은 흉쇄 유돌근에 정적 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이 근육의 주요 기능은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정적으로 근육의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근육이 매우 약하면 정적 긴장 시 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이라면 최소 20초는 버텨야 합니다. 즉, 첫 번째 운동은 흉쇄 유돌근에 대한 정적 부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턱을 누르지 말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하거나 약간 들어올린 상태에서 머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무게로 인해 정적 근육이 긴장됩니다. 만져보면 근육이 많이 긴장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만약 이 운동이 쉽게 느껴진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20초를 버티기 힘들다면 2, 3세트로 나눠서 하세요. 지속 시간은 최소 5초에서 20초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쉽게 느껴진다면 이 근육에 더 강한 부하를 주는 운동으로 넘어가세요. 흉쇄 유돌근을 각각 따로 훈련하기 시작하세요.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 하세요. 먼저 움직이면서 이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머리를 돌려서 코가 45도 방향을 향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 머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완전히 내리지 않고 머리가 약간 떠 있도록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의 무게로 인해 흉쇄 유돌근이 긴장하게 됩니다. 한쪽을 운동한 다음 반대쪽도 운동하세요. 반복해 주세요. 두세 세트로 진행하세요. 각 세트마다 10회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면 이 동작을 할 때 자신의 팔을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팔을 올려두세요. 팔의 무게가 머리를 드는데 추가로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으로 약간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직근의 윗부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근을 운동할 때 이 근육은 자주 사용되지 않아서 몸을 더 많이 굽히게 만듭니다. 흉추의 가동성을 높이고 복직근 윗부분을 단련하기 위해 폼롤러를 사용하세요. 폼롤러를 견갑골 아래쪽에 두고 그 위에 누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 아래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폼롤러 위에 누우세요. 팔을 이렇게 뻗으면 복직근 윗부분이 스트레칭 됩니다. 이 자세로 30초에서 1분 정도 근육을 늘려주세요. 이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팔꿈치를 잡고 머리와 팔을 들어 올리면서 위를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는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직근이 단순히 바닥에 누워있을 때 받지 못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미 근육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근육을 단련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근육이 스트레칭되고 흉추의 가동성이 증가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포개고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거의 곧게 편 팔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세요. 여기서는 이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가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복 횟수가 많을 필요 없습니다. 3, 5회 정도 하고 휴식한 다음 이 동작을 몇 번 더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그 후에 몸을 펴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직근이 더 이상 짧아진 상태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상태에서는 복직근이 척추를 펴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훈련하면 흉추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흉추의 이 부분 전체가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А тут вы получаете 여기서는 근육 자체를 단련해서 근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에 이 운동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